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연친구 정유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작정을 하고 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뭐 담배 피는 분들한테 가장 핫 이슈, 키워드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아무래도 전자담배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위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하죠. 이렇게 꽂아서 피는 아이코스나 글로나 릴이나 이런 담배를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걱정은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요번에 좀 제가 작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계기는 자료화면 이제 나오겠지만 10월 5일 날 얼마 안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 실적 발표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일반 담배보다 연초에 비해서 훨씬 덜 해롭다라고 주장했던 제가 금연친구에서도 주장하고 몇 가지 매체에서 나름대로 제가 목소리를 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련된 가장 최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기대를 하고 그 내용을 봤는데 내용이 좀 너무 실망스럽기에 제가 이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흡연자들이 급성 폐질환이 생기기 시작해서 6천여 명의 환자가 생겼고요. 결국은 최종 집계된 사망자 수가 68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좀 난리가 났었죠, 사실은. 그동안 전자담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제품은 아니었거든요. 2000년도 초기에 나왔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6년도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제품인데 그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2019년에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피면 폐질환이 생긴다 이런 게 이제 역학조사가 나오면서 당시 우리나라 이제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액상형 전자담배 유통을 아예 금지해버리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들어왔던 몇 가지 새로운 제품들이 지금 다 퇴출돼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조금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나마 제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그래서 갈아탔던 분들이 작년에 그 사태와 또 우리나라 복지부의 조치 때문에 다시 연초로 돌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일부는 끊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바람이었지만 사실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끊기가 어려운데 끊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만 우리나라는 강요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3의 선택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액상형 전자담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면 폐질환이 생긴다는 오해 때문에, 그런 오해가 아니죠. 그런 팩트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금지한 거고, 그것까지는 저도 그렇게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학자들이나 정부에서도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 원인이 담배를 피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니코틴 액상 위주의 전자담배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마리화나라고 하는 여러 주에서 합법이죠.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또는 합법인 주에서 그거를 액상형 전자담배 카트리지 안에다가 마리화나 액을 주입하고, 특히 이제 그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거기 같이 넣었는데, 용매제를, 그거를 이제 그게 폐로 흡입됐을 때 비타민 E라고 하는 게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먹거나 주사로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증기로 흡입하게 되면 폐에 기름이 끼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폐렴이 생긴 거고, 그게 원인이라는 게 이제 그게 프라이머리 소스, 1차 소스라는 게 거의 밝혀진 상태거든요. 아직 완전히 결론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제가 볼 때 한 97, 8% 이거는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더군다나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막 죽어가고 있고, 그 니코틴 액이 원인이라고 막 의심하고 있을 때조차도 미국에서는 금연을 목적으로 그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담배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다 했고, 거기서 우리나라에는 마리화나가 불법이니까 그 미국에서 문제됐던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는 없다. 물론 비타민 E 아세테이트라는 게 일부 우리나라에 수십 종의 전자담배가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에서 검출되긴 했으나 양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안 된다,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후속 조치로 이제 10월 5일 날 우리나라에서 그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언급에 제가 환하게 색칠을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그런 전자담배 사용 그런 폐손상 사례가 없었다라는 게 질병관리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 지금은 다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누명을 벗어줘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방안, 그래서 불법 배터리를 단속하겠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니코틴 액상에 대한 통제를 더 심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판매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그 판매를 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내용에서 그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특정 제품을 선전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제가 그 액상형 전자담배라고 하는 거가 일반 담배에 비해서 95% 이상 덜 해롭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의 문제점은 액상형 전자담배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은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 제품 포함해서 이게 품질 관리가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국같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이 품질 관리를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최소한의 규격을 정하고 불필요한 걸 넣지 못하게 하고, 니코틴 농도도 어떻게 하면 최적의 니코틴 농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같은 제조사랑 정부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직 품질 통일은 안 돼 있는데, 하나 문제가 이렇게 탱크형이라 그래서 니코틴 액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는 그런 전자담배가 이제 최근에 많이 미국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나 과다 흡입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니코틴 액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뇌에 포화가 되면, 세츄레이션이 되면 더 이상 흡입하지 않는 자동 기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위험한데요. 그런 면에서 이 파드라고 하는 카트리지에 니코틴 양이 딱 정해져서 나와 있었던 그런 미국의 특정 제품, 듀얼이라고 하는 제품은 상당히 그 품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안전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지고 하면서 우리나라 편의점들에서 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선언하고 하면서 이게 퇴출됐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담배를 반대하는 분들은 너무나 환영할 일이겠죠. 전자담배를 또 다른 담배라고 보면 그냥 이거는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전자담배는 훨씬 덜 해로운 니코틴 보조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흡연자, 제가 상대하고 있는, 제가 만나서 상담하고 있는 흡연자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전자담배로 덜 해로울 걸 생각하고 갈아탔던 사람들이 다시 거의 70-80%, 80-90%는 도로 연초로 갔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주변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또는 관련형 전자담배로 바꾸거나, 액상형보다 훨씬 해롭거든요. 이렇게 된 것이 과연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